군산에서 한 차량이 강아지를 매단 채 도로를 달려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산책을 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10년이 가까워 오고 있지만 도내 상당수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해 사실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기상 여름이 시작되는 이파를 맞아 선비들이 술잔을 띄우고 풍류를 즐겼던 유상 복수연이 전주 한옥마을에서 재현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동물 학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매단 채 도로를 달린 차량의 영상이 오늘 하루 인터넷을 달궜는데요. 운전자는 그저 강아지를 차로 끌며 산책을 시키려던 것뿐이라고 밝혔지만 동물보호단체는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군산 나포면의 왕복 4차선 도로. 강아지 한 마리가 달리는 승합차에 묶여 끌려갑니다. 목줄이 팽팽해지자 넘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뜁니다.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따라붙자 간섭하지 말고 그냥 가라며 손짓을 합니다. 오랫동안 뛰어간 것처럼 지친 기색이었거든요. 제가 목격한 거 말고도 더 이렇게 끌려간 것 같거든요. 강아지는 이곳 도로에서 시속 20km의 속도로 목격된 것만 200m 넘게 끌려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강아지를 매단 채 끌고 가는 승합차의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자기가 브레이크 있고 저 차로 끌어다니더라고. 짐이라는가 봐. 승합차 운전자는 강아지를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걔를 차에다 달고 운동을 시키려고 이렇게 서행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더래요. 현행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강화됐지만 실제 적발돼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무혐의로 풀려난다든지 아니면 처벌이 굉장히 미약했던 사례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승합차 운전자를 경찰에 정식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불거진 지 벌써 9년이 흘렀습니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지원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 사실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익산에 사는 이효한 씨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딸의 건강을 위한다며 가습기 살균제를 썼기 때문입니다. 딸은 부비동염으로 시작해 기관지 확장증, 천식, 아토피 등 끝나지 않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아기를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냥 눈물만 나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내 자식이 아프니까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계속. 의료기관에서 질병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받은 지 오래지만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신청을 계속 반려하고 있습니다. 답답함을 호소하는 가습기 피해 가족은 20분만이 아닙니다. 또 기관지 호흡기 쪽으로 손상을 입었으니까 국가에서는 선 보상을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전북 지역에 196명, 이 가운데 41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는 이보다 7배나 많은 1,400여 명에 이릅니다. 특별조사위원회도 이전 정부의 피해자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웠다는 입장입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주장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저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피해자들의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일어난 지 10여 년,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내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첫 희생자인 고 이세종 열사에 대한 추모식이 모교인 전북대에서 열렸습니다. 이 열사는 지난 1980년 5월 18일 당시 학교 안에서 계엄군에 의해 피살됐으며 참석자들은 민주화에 대한 고인의 희생 정신을 기렸습니다. 내일은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5.18 민중항쟁 기념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만금 날림먼지가 도내 내륙 깊숙한 지역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당장 새만금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의 양부터 궁금해지지만 놀랍게도 새만금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연구나 측정조차 돼 있지 않았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미세먼지의 3분의 1 이상이 날림먼지입니다. 도내 날림먼지 총량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5번째로 많아 오염원 관리 필요성도 높습니다. 비산먼지는 전부 민간 사업장이라 저감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이렇게 조기 배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저희가 의지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도내 건설 현장과 나대지 날림먼지 가운데 초미세먼지는 150여 톤. 타 시도와 비교해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해당 통계에 큰 허점이 있습니다. 새만금 공사 현장의 날림먼지 측정치가 아예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대지란 건축물이 없는 땅을 뜻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황당하게도 학교 운동장의 날림먼지만 계산에 포함시켜 왔던 겁니다. 그게 뭐 얼마나 착공을 하는지 뭐 이런 면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누락되어 있다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착수 보고해서요. 연내 아마 1차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새만금 날림먼지의 영향은 물론 먼지의 양까지 관련 통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말로 새만금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있는지 그 데이터 없잖아요. 없죠. 한 번도 조사한 적도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난 3월 전북대가 2년의 연구 끝에 발표한 용역 보고서 역시 새만금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미세먼지가 매우 높은 전라북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배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전주와 익산 등 내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미세먼지 연구에 연구진도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연구과제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추가적인 연구가 이제 필요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좀 진행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주 지역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전라북도가 미세먼지를 잡겠다며 올해부터 5년간 쏟아볼 예산은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새만금 발생먼지에 대한 연구 없이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절기상 입하인 오늘은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과거 선비들은 이 무렵 실개천에 술잔을 띄우고 시를 읊는 유상곡수연 놀이로 더위를 잊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전주 한옥마을에서 이 놀이가 재현됐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한옥마을 실개천을 따라 줄지어 차려진 술상 앞에 유생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술잔을 집어들어 한 모금 목을 축이고 여유롭게 시한수 읊으며 풍류를 즐깁니다. 통일신라 때부터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선비들의 놀이 유상곡수연. 과거에는 양반계층의 권위와 지조를 상징하는 놀이였지만 오늘은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진 축제로 재현됐습니다. 옛날 그 풍류 시대의 그런 모습을 느끼며 가는 것 같아요. 더위가 좀 싹 가시는 것 같고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이파를 맞아 전주 한옥마을에선 다양한 전통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기획한 풍물놀이 공연은 이른 더위에 지친 관광객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했고 흥겨운 장단에 맞춰 펼쳐진 제주꾼의 묘기는 관객들의 환호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요즘 너무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예전에 선비들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시름들을 좀 내려놓고 마음의 힐링을 좀 하는 한옥마을이 되는 그런 컨셉으로 행사. 전주시는 오는 8월까지 매 절기마다 각각의 특색을 살린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절기상 하지인 다음 달 29일엔 부채축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함께 살자 전북운동본부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마트 노브랜드가 전주 송천과 삼천에 가맹점을 여는 것은 중소상인을 고사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으로 대기업 출점이 가능한 것은 현행법의 맹점이라며 정부의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의심돼 온 익산 장전마을 비료공장이 공원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는 함라면 장전마을 비료공장을 10억 원에 사들여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시의회에 사업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공장을 매입한 뒤 불법 매립된 1,500톤가량의 폐기물을 수거하고 연말부터 공원 조성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선 후기 대표 서화가인 추사 김정희 선생의 비문이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 금성문연구회가 임실 신덕면의 최성간 선생의 묘비를 분석한 결과 안면 글씨를 추사 김정희 선생이 직접 썼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북관 뉴스였습니다.